최근에 식품부터 대중문화에 이르기까지 남다른 문화적 우수성을 바탕으로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 날이 갈수록 드높아지는 대한민국 위상 덕분에 한국인을 특별 대우해주는 나라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직항 비행기를 타도 한국에서 최소 11시간이 소요되는 중부 유럽에 위치한 도시이자 체코의 수도 프라하입니다. 옛 역사를 간직한 건축물과 문화유산이 많고 서유럽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여러 중부 유럽과 동유럽 국가 중에서도 가장 붐비는 문화 관광 도시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파리나 영국 런던, 이탈리아 로마처럼 한국인이 주로 찾는 유럽 관광지라고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체코는 우리나라와 눈에 띄는 문화적, 경제적인 교류도 그다지 없는데요. 그렇다면 왜 프라하에서 한국인을 어떻게 특별 대우하고 있는 걸까요? 지난 2월 말 주 체코 한국 대사관에서는 체코 당국이 3월 1일부터 인천 프라하 구간 직항 노선을 통해 자동 입국 심사 제도를 공식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만 15세 이상의 한국인들은 전자여권 전용 게이트 새 곳을 통해서 여권 스캔과 안면 인식 등 간단한 절차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전자여권을 통해 자동 입국 심사가 가능한 나라는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공항 이외에도 호주와 뉴질랜드 등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프라하 공항의 결정이 이례적인 이유는 체코 당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를 상대로 자동 입국 심사를 도입한 나라가 한국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많고 많은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비유럽 국가 최초로 체코 공항의 자동 입국 심사 제도 혜택을 누리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체코 한국 대사관과 체코를 찾는 한국 관광객들 덕분이라고 합니다. 체코 관광청은 어떤 여행지의 경우 한번 인기를 끌고 나면 관광객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지만 한국 관광객은 꾸준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40만 명 수준의 한국인이 체코를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체코를 방문한 국가별 순위에서 한국은 8위를 차지했는데요. 높은 순위는 아니지만 관광객의 수요가 변함없이 꾸준하다는 것이 체코 관광산업의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특별 대우를 받는 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무려 130개의 민족이 모여 사는 다민족 국가로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미녀가 많은 나라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들어 양국 대통령이 서로 방문, 답방하는 것으로 우호 관계를 다지는 것 이외에는 역시 양국 간 뚜렷한 접점은 없습니다. 사실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권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카자흐스탄과 함께 고려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 중 하나이고 소련 시절에는 협동 농장을 운영하며 쌓아온 근면 성실한 이미지 덕분에 고려인들의 위상도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 대통령인 카리모프 대통령이 어릴 때 고려인들이 많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들의 부지런하고 근면한 모습을 높게 샀으며 그리고 한국이 이뤄낸 급속 경제 발전의 성과를 극찬하고 우즈베키스탄 발전의 롤모델로 삼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의 경우 대우자동차 공장이 현지에 들어와서 경제 활성화 효과를 톡톡히 누린 것은 물론이고 과거 주로 사용하던 러시아산 자동차와는 달리 뛰어난 품질의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호감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수입됐는데 MBC의 조몽의 경우 시청률이 무려 90%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대박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한국 사랑이 이어지고 우즈베키스탄 역시 한국인을 상대로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2012년 우즈베키스탄 21주년 독립기념일 행사에 외국 대사 의전서열에서 한국 대사가 미국을 제치고 첫 번째 자리에 앉는 등 이례적인 풍경이 연출된 바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해외 항공사의 자국 취향을 엄격히 통제함에도 불구하고 인천과 타슈켄트 직항 노선의 아시아나 항공, 우즈베키스탄 항공, 대한항공이 취항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노선에 두세 개 항공사가 포함된 경우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라고 합니다.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에 위치한 베트남은 한류 열풍이 가장 뜨거운 아시아 국가 중 하나입니다. 최근 반미빵 사건 때문에 베트남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지만 한국에 대한 인기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한국어의 위상이 영어 못지 않다는 게 후문인데 베트남에서 한국어 학과를 개설한 대학은 2017년 23개에서 2019년 29개로 늘었고 한국어를 배우는 대학생도 같은 기간 9,600명에서 16,000명으로
등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중등학교 역시 2016년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내 한국어 열기는 다른 나라의 한국어를 향한 관심과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단순히 한국 드라마나 연예인이 좋아서 취미나 호기심 때문에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관련 직업을 갖기 위해 공부하는 단계로 지나 있는데요. 한국말을 잘하면 월급 2배라는 소문이 들릴 정도로 한국어는 베트남 내 직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처럼 배우려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1988년 처음 베트남에 투자를 시작한 한국은 지난해까지 베트남 총 투자 순위에서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이고 여파인지 잘 모르겠지만 투자량이 감소해서 5위에 랭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국 간 협정 때문에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수천 가지 물품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한국의 건강식품과 화장품 등 일부 제품에 국한된 인기를 넘어서 과자, 음료수 등 베트남인들이 선호하는 한국 제품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주 베트남 기업협회 부회장은 한국 제품과 음식들은 안전하고 품질이 좋아서 자국민들이 매우 선호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가전제품, 반도체 수출 등 국가산업 발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이름을 알리던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문화, 언어, 자국 내 제품까지 특유의 우수한 퀄리티로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며 이에 따른 국가 위상도 한층 높여나가고 있는 한국이네요.